여러분, 남북한 간에 통신 연락선이 다시 재가동됐습니다. 이게 작년 6월인가요? 대북 전단을 살포한다는 그 이름 때문에 북한이 일방적으로 단절했던 거예요. 13개월 만에 전격 복구가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전화하는 모습을 사진으로 이렇게 공개를 했어요. 통일부에서. 야, 왜 지금 내년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인데 왜 지금 또 남북 통신 연락선이 연결이 되는 걸까요? 저는 이런 걸 보면 새로운 신북풍이 일어나고 있는 것 아니냐. 예, 이런 생각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동안 청와대가 밝힌 것을 보면요, 굉장히 들뜬 분위기예요. 예, 그러면서 정상 간에 수차례 친서가 오겨갔고 그 오고 간 속에서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미 간의 조율도 분명히 했다고 이야기하고요. 그런데 이게 들뜬 분위기 맞은가요? 왜 저들이 사과 한마디 없이 어떻게 통신을 재개한다면서 들어올 수 있을까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남북 공동연락사무소 폭파시켰어요. 게다가 실종 공무원을 사살을 하고 그것도 못해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했습니다. 여기에 탄도미사일의 도발은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났는데도 이게 사과 한마디 없이 이렇게 너무도 자연스럽게 너무도 뻔뻔하게 연결을 한다는 자체입니다. 여러분, 제가 긴장 완화를 반대하는 건 아니에요. 남북 통일을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단절에서 복원까지의 과정을 쭉 보면요, 대한민국의 외교 안보 정책이 이래도 되는 건지 진짜 창피하고 쪽팔립니다. 제가 쪽팔린다는 표현도 잘 안 쓰는 표현인데 오죽했으면 제가 쓰겠습니까? 분명히 남북 공동연락사무소는요, 김여정이 주도했습니다. 그리고 김정은이 승인을 했어요. 분명한 만행이었습니다. 우리 재산이 179억이나 들어갔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과 한마디 없습니다. 그래 놓고요, 북한은 지금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여러분? 예, 남북 통신선 연결은 결의의 화합을 도모하기 위한 지도자의 용단이었다. 그리고 선처였다. 선처래, 선처. 예, 선처라면서 목에 힘을 빡빡 주고 있어요. 게다가 우리 정부는 사과 한마디 없는데도 북한의 어떤 행보에 감업, 아우, 창피해. 포용정책의 결과물인 듯 발표하고 있어요. 포용정책의 결과물인 듯. 사실 북한에 대해서 왜 당당하지 못하죠? 왜 이렇게 애걸복걸 비굴하게 하는 건가요? 아니, 우리가 비굴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비굴할 이유가. 그렇게 되면 여러분, 앞으로 일도 뻔할 뻔짜입니다. 뻔할 뻔짜. 그렇게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뻔할 뻔짜로. 여러분, 저는 어저께 제가 청와대가 중대 발표라고 이야기를 하길래 깜짝 놀랐어요. 중대 발표는 중대 발표죠. 중대 발표는. 왜냐하면 청와대 입장에서는 지금까지 모든 전략을 다음 대권에 대한 재창출에 대한 핵심으로 가지고 했으니까 중대 발표는 맞죠. 그들에게는요. 그러면서 신뢰를 회복하고 관계를 다시 진전시키자는 뜻이다. 이렇게까지 호들갑을 떨었습니다.
완전히 들뜬 분위기에 들뜬 분위기.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말입니다. 북한까지도 여기에 호응을 했습니다. 남북관계 개선에 긍정적으로 작용하게 될 것이라고. 참 대통령 선거가 크긴 크죠. 그죠? 예. 그러면 앞으로 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앞으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아마 엄청난 일이 일어날 겁니다. 이게 남북 간이 호흡이 딱 맞았어요. 대한민국에는 대통령 선거가 있고 북한에는 왜 저렇게 어렵겠어요? 저들이 필요한 게 있기 때문에 어렵겠죠. 지금 난리잖아요. 알곡이 없다 그러잖아요. 알곡이. 식량난이 장난 아니다. 여기다가 코로나도 장난이 아니다. 통제 갖고 안 된다. 뭐 이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필요하니까 지금 문을 여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들이 필요하니까. 그러면서 분명히 정상회담 쇼도 할 거예요. 정상회담 쇼도. 야, 이런 걸 보면 진짜 안타까워요. 예, 쌀 안 받겠다면서 걷어차버렸는데 지금 또 줄 거 아니에요. 백신? 우리 국민이 맞을 것도 없습니다. 우리 국민부터 먼저 맞아야죠. 도대체가 여기서 또 어떤 쇼가 벌어질지 모른다고 생각을 하니까 진짜 두렵습니다. 이거는 신북풍 아닌가 싶어요. 신북풍. 아마도 엄청난 이벤트가 앞으로도 만들어질 겁니다. 게다가 통일부까지도 갖은 미사여구, 참 갖은 미사여구라는 표현을 쓰기가 참 불편하긴 한데요.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북한 연락사무소 복원에 세금을 넣을 거고 또 금강산 관광의 재개, 개성공단의 재가동 별 이야기가 다 나와요. 게다가 내년 베이징 올림픽을 계기로 해서 남북 정상회담을 하자 뭐 이런 이야기까지도. 여러분 이것은요 결국이요 내년 3월 9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남남 갈등을 가속화시키고 남남 갈등을 조장하고 남남 갈등을 이용해서 대선판을 뒤엎어보자는 그런 정치쇼가 아닐까 그런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오죽했으면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이 이런 말까지 썼겠어요. 내년 대선에 영향을 주려고 시도하려는 건 아닌지 의심스럽다.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된다. 이렇게까지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대한민국은 분명히 대한민국다워야 합니다. 왜 비굴하게 끌려가고 그렇게 끌려가는 이유 결국은 대선에 있다. 대통령 선거에 있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이 원하는 식량난에 대한 거 코로나에 대한 지원 뭐 이런 것까지 다 뒤따른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그들이 사과 한마디 했나요? 사과 한마디 안 한 북한한테 우리가 무슨 의미로 그렇게 할 필요가 있죠? 그러니까 북한 입장에서는요 통신선 연결이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감업한다고 그러잖아요. 감업. 통신선을 열어줌으로 해서 남한에는 포용정책에 명분을 주는 거고 게다가 남한에는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이벤트를 만들 수 있는 거고 북한 입장에서는 식량도 없고 백신도 없고 여기에다가 좌파 정부가 서면 지금처럼 또 계속 마치 대한민국이 화수분인 양 달라 할 거 아니에요. 저는 그런 게 진짜 안타깝습니다. 저는 북한에도요 강력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상호주의 원칙이라는 게 있잖아요. 왜 상호주의 원칙은 저긴 적용 안 되죠? 왜 우리만 질질 끌려가야 되나요? 저는 그게 답답하고 또 답답할 뿐입니다.